예전에 제가 신부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가족 상담을 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신부님 말씀이 그거 꼭 결혼해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문의 현답이셨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도 그 엄마와 아이들의 그 따뜻한 모습을 수많은 작품으로 이제 남겼고, 그래서 얻은 별명이 모성애의 화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의 메리 스티븐슨 컷셋에 관한 그 이야기를 지금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유한 주식 중개인의 그 7명의 자녀 중 딸로 태어난 컷셋은 어려서 이제 식구들이 프랑스와 독일에 머물게 되면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뭐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그녀는 그 생애의 대부분을 이제 프랑스에서 보내게 됩니다. 15살이 이제 되면서 컷셋은 미술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결국 미국 학교에서는 이제 진도도 더디고 또 무엇보다도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컷셋은 프랑스 유학길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컷셋의 어머니는 이제 그녀를 지지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대단했었어요. 이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르 피가로를 읽다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림 속의 여인이 이제 읽고 있는 것은 가벼운 소설책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컷셋의 어머니도 이제 좋은 집안 출신이었는데 아주 지성을 갖춘 당당함이 보이죠. 그녀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통해서 당시 그 여성에 대한 그 무시 이런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컷셋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그 모사화가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모사 화가들이 그린 유명한 그림의 그 모사품을 관람객들이 사주었거든요. 화가들 중에는 생계도 해결하고 또 그림 실력을 높이는 그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있었죠. 발코니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컷셋 그녀의 결심에 대해서 하늘이 대답을 뭐 해준 건가요? 그 피츠버그 대주교가 이제 컷셋에게 이태리 파르마에 있는 코레조의 그림 2점을 이제 복사해달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여행 경비와 이제 체재비가 포함된 조건이었죠. 파르마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컷셋은 파르마의 아주 인기인이 됩니다. 그 당시 기록에는 이제 그때 모습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파르마 전체가 그녀와 그녀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녀를 알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다. 네, 유럽으로 돌아오는 이제 컷셋은 뭐 당연히 희망을 갖게 됐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돈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지만 사람도 이제 춤추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투어가 끝났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이제 투어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뭐 죽음을 건넌 후 그 만끽하는 그 여유 같은 것 그런 것이겠죠. 이제 화면의 그 대각선으로 이제 붉은색과 그 또 검은색 모자가 배치되고 이제 그 가운데 투사의 얼굴이 더욱 도드라져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제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슬픔이 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낭만적인 그의 외모 때문일까요? 이제 주교가 그 의뢰한 작품이 끝나자 카사는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이제 벨라스케스, 루벤스, 무리오 이제 이런 그 대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작품도 그때 스페인에서 공부할 당시에 이제 제작되었던 작품입니다. 줄무늬 소파에 앉아 독서하는 더피 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책을 읽는 모습은 어떤 자세여도 보기가 좋죠. 컷셋의 작품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델들의 포즈가 부드럽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나 또 아니면은 화면을 응시하는 경우에도 아주 편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프랑스 유학 기간 중 컷셋은 마네를 만납니다. 마네는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네의 작업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주었죠.
이 과정에서 컷셋은 비평가로서 또 마네는 화가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초기 그녀의 그 작품은 마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르 피가로를 읽다의 분위기처럼 여기에도 아주 당당한 여성이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는 그 여성의 온몸에서 그 지적 단호함이 이제 풍겨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가요? 저 건너편에서 이쪽을 건너다 보는 남자가 더 왜소하고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여인은 뭐 그 남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드가는 무대 위의 광경에 이제 중점을 두었지만 컷셋은 관객에게 중점을 두었죠.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컷셋은 뉴욕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던 모양인데 정작 작품을 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죽을 맛이죠. 당시 그녀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화실을 포기했고 아버지의 초상화도 찢어버렸다. 그리고 지난 6주 동안 붓을 잡지 않았다.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이 보이기 전까지는 나는 붓을 잡지 않겠다. 지원을 거절한 아버지도 미웠고 또 말로만 작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미웠을 겁니다. 이제 그림을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컷셋은 아예 독립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파란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파란색 의자와 소파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비평가들이 처음 보인 그 반응은 조금 끔찍합니다. 한마디로 야하다는 것이었어요. 파란색과 어울려 그 어린 소녀의 피부는 이제 빛이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아이가 앉은 자세가 뭐 어린아이답지 않게 농염하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삼았습니다. 뭐 도대체 이건 뭐 아이들이 앉은 자세를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저런 모습으로 이제 앉아 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죠. 아이의 표정도 뭐 흔한 아이들 표정인데 도대체 뭐가 야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신가요? 야한가요? 자, 가을 리디아 컷셋의 초상화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만약 메리 컷셋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2명을 꼽아라 라고 제가 이제 묻는다면은 아마 컷셋은 드가와 리디아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디아는 이 컷셋의 언니였어요. 파리로 건너와서 컷셋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제 리디아는 컷셋의 이제 모델이자 친구 역할을 했죠. 마을리에 있는 정원에서 뜨개질하는 리디아입니다. 컷셋은 이제 이미 어린 나이에 결혼에 대해서 내가 경력을 쌓아가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근데 언니 리디아 역시 미혼이었습니다. 이 컷셋이 그린 그 언니 리디아의 초상화는 전부 11점이 있습니다. 그런 언니가 나중에 이제 신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충격으로 컷셋은 한동안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였었어요. 이제 그 후 그 컷셋의 생애를 보면은 드가를 제외하고 컷셋이 애정을 베풀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 좋은 자매를 보는 것도 뭐 큰 복이죠. 자, 에드가 드가가 그린 그 메리 컷셋의 그 초상화입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컷셋은 드가로부터 인상파에 이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살롱의 작품을 출품했었지만 그 심사위원들의 그 노골적인 여성 화가 무시로 이제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고민이 쌓여 있을 때였기 때문에 컷셋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컷셋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진즉 누가 나의 스승인지를 알고 있었다. 마네, 꾸르베 그리고 드가를 존경해 왔다. 나는 이제 틀에 박힌 예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그 시작된 드가와의 우정은 드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드가가 메리 컷셋보다는 10살이 많았죠.
두 사람 사이에 뭐 이상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건 정말 스캔들, 낭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 노는 아이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컷셋의 그림 중에서 이제 자주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 작품이죠. 전체적으로 배경이 언제 어두워서 그 해변이라기보다는 실내에 그 바닷가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아이들을 찍은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 사진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천사 같은 아이의 표정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저도 저 때 저런 모습으로 놀 때가 있었겠지요. 뱃놀이입니다. 참 재미있고 따뜻한 작품입니다. 엄마와 아이는 이제 노를 젓는 아빠를 바라보고 있고 또 아빠도 아내와 아이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돛은 팽팽하게 바람에 담겨져 있고 짙은 색의 옷을 입은 아버지의 등은 그 마치 그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식구를 지키는 방패 같은 느낌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등은 다 뭐 저런 모습 아닌가요? 목욕입니다. 파란색과 그 보라색 줄무늬 그 위에 아이의 몸이 아주 눈부십니다. 아이의 그 허리를 감은 엄마의 손이 너무 크게 그려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렸을 때 느꼈던 엄마의 손은 언제나 컸으니까 하고 생각하자 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죠. 이 커세대 작품에 나오는 모델들은 실제 엄마와 자식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당시에는 그 화가가 원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이 대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셋은 실제 엄마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녀의 작품 속에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따뜻하게 보이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느질하는 엄마입니다. 바느질을 하는 엄마 무릎에 이제 턱을 괴고 엄마를 쳐다보지만 엄마는 이제 별 말이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엄마를 보다가 뭐 좋은 일이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는 듯한 눈망울이 참 초롱초롱하죠. 고요함과 딱 평화로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는 재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젊은 엄마입니다. 1900년을 중심으로 한 20여 년간 아주 성공적인 그 해를 컷셋은 보냈어요. 그랬지만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이 이제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녀의 말년에도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당뇨병, 류머티즘, 또 신경통, 백내장 뭐 이런 것들이 그 컷셋을 덮쳤고요. 결국 말년에 그녀를 끝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특히 그 백내장은 거의 그녀를 장님 상태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 이제 그녀를 오랫동안 그 돌봐줬던 가정부하고 함께 살다가 메리 컷셋은 이제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네, 메리 컷셋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세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가나 르누아르보다 이름이 덜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재능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다. 저도 이 의견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또 컷셋을 두고 미국 인상주의 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도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메리 컷셋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